예, 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회사 액티브 ETF 운영을 맡고 있는 피터 고태훈입니다. 올해도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도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6년도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에 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장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브로드컴과 오라클이라는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브로드컴과 오라클이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가 굉장히 붐업이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되돌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SIC 기반, 그러니까 자체 반도체이죠. ASIC 기반의 AI 투자 증가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두 기업이 내년에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지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하락에 대한 회복이 좀 발생을 하면서 지난 12월에는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 환경이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융이라든지 유통 같은 전통적인 미국의 내수 관련 업종의 상승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GE 베르노바라는 이제 대표적인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전력 인프라 관련 투자의 지속성에 대한 시장 의문이 다소 해소되면서 전력 인프라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으로 보면은 지난달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국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적인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달러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환 노출형 펀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한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의 성과를 숫자로 좀 설명을 드리면 비교지수를 S&P 500으로 삼고 있는 저희 비즈니스 모델 액티브 ETF들은 다소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대장장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대장장이는 그래도 시장 수준 대비해서 부정적이지 않은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를 감안하고 본다면 글로벌 대장장이는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크게는 5%포인트, 작게는 한 3%포인트까지 언더퍼폼을 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코리아 플랫폼과 코리아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이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탑티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는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던 한 달이었습니다. 운용의 경과를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AI 투자 규모에 대한 의심이 다소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인공지능 기업들 내에서도 차별적인 성과를 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픈 AI 중심으로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 규모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지난달에 제가 운용 경과에서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러한 거대한 인공지능 투자 규모에 대한 시장의 의심들이 계속되면서 AI 버블론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오라클과 브로드컴이라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투자와 관련된 기업이 실적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압도적인 가이던스를 좀 제시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도 중국향으로 매출이 재개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부진했던 엔비디아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 성장은 이런 인공지능 투자들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면들로 인해서 성장이 지속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소비재 기업들이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 소비도 양극화가 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인데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형 소비 기업들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로얄 캐리비안이라든지 린드블라드 익스페디션, TKO 그룹 같이 글로벌에서도 경험 소비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편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긍정적인 기여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섹터 투자 포인트를 중심으로 가져가되 알파 수익을 조금
조금 더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소비재와 헬스케어 편입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을 결합한 액체 생검 시장에서 암 조기 진단 시장으로 본격적인 확대가 전망이 되는 그레일이라는 기업을 신규로 편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럭셔리 소비재에 대한 중화권 수요도 턴어라운드 전망이 됨에 따라서 대표적인 럭셔리 기업인 LVMH도 비중 확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글래스 시장 확대 전망으로 알파벳이랑 협력을 하고 있는 안경업체인 와비파커 같은 소형주들도 저희가 신규로 편입을 하면서 소비재나 헬스케어 기업에서도 비중을 확대하고 시장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알파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를 가져가려고 저희가 지난달에 운용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12월은 사실은 아무래도 12월이 시장이 마무리되는 국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월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정리되는 국면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시작되는 지난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를 통해서 펀더멘탈 가치의 변화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저희 1월달 동안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